미국 백악관에서 나온 한국의 새 정부 Congratulation 이게 미 백악관 차원에서는 안 나왔어요. 저 한국이 자유로운 선거를 치렀다. 근데 중국이 세계 질서 이게 앞뒤가 중국하고 가까이 지내지 않아야 될 거야. 새 정부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는 실용주의를 내세우고 있거든요. 맞죠? 실용주의가 맞죠. 이념이 존재하지 않은 제도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새로운 뜨거운 감자가 될 수가 있다. 주한미군 방위비 5% 증액 관련하여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충격적이죠. 방위비 5%라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GDP 2.8% 정도 쓰고 있거든요. 많이 쓰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러고도 세계 국방력 5위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방위비 5% 얘기가 나왔어요. 5%. 왜냐하면 이건 미국이 나토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방위비 5%에 대해서 유럽이 거세게 반발하기보다는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방위비 5%는 어마어마해요. 미국도 3.4%밖에 안 써요. 3.5% 내외 정도밖에. 그러면 왜 이 얘기가 나왔느냐? 원래 나토 회원국 간의 합의에 의하면 방위비를 2%까지 쓰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냉전 끝나고 전쟁이 뭐 일어나겠어? 하니까 유럽이 그냥 해평, 대평 방위산업 줄이고 먹는 데다 쓴 거예요. 복지 쪽으로. 그러면서 많은 국가들이 1%밖에 안 썼어요. 그랬더니 평화 시기네 하고 했는데 갑자기 빵 터졌죠. 러우 전쟁이. 무서워 해갖고 작년 기준으로 알았어 2%를 올릴게 라고 3분의 2 국가가 2%로 폴란드는 지금 거의 4% 가까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붙어 있으니까. 그랬더니 이제 무슨 소리야? 3.5%까지 올려? 그랬더니 이제 5%까지 올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그세스가 뭐라고 말했냐? 방위비 5%, 미국이 이제 5%를 나토에 요구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2.8% 쓰는데 2.5% 내외였어요. 계산에 따라 지금 2.8% 나오는데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 헤그세스가 샹그리라에서 유럽이 5% 쓴다. 그런데 아시아 국가들이 5% 안 쓴다는 게 말이 되냐? 이 얘기는 뭐예요? 방위비를 5%를 우리한테도 올리라고 지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예요. 그럼 이게 뭐지? 지금 그동안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증액 그랬죠. 이것과 방위비는 다른 거예요. 방위비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방들을 말하는 거고 2.8%? 한 70조가 좀 안 돼요. 지금 한 7, 80억 달러 될 거예요. 그 다음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은 뭐냐면 주한미군이 대한민국 땅에 와 있으니 와서 주둔하는데 드는 비용을 좀 니들이 내야 되지 않겠어? 이거예요. 국방비와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비 증액을 아직 우리에게 직접적으로는 한 번도 얘기 안 했지만 아시아 국가들도 5% 얘기를 한 거는 지금 국방비를 처음으로 때린 거예요. 니네도 5%를 올려야 되지 않겠어? 그럼 지들도 3.4% 정도 내외밖에 안 쓰는데 왜 5% 쓰라고 그러느냐? 바로 헤그세스가 3월에 발표한 미국 임시 국가 방위 전략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번에 샹글리에서 그대로 나왔어요. 뭐냐? 미국은 미국 본토 방위한다. 당연하지. 자기 나라 방위하지. 그 다음에 중국 견제, 대만 방어에 집중하겠다. 나머지 나라는 니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국방비 올리세요. 왜? 그래야 미군의 원정군들의 힘을 덜 거 아니에요. 중국 견제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만일에 지금 기준으로 5%를 내게 된다고 그러면 금액이 120조에 달해요. 낼 수가 없어요. 유럽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유럽은 이제 무섭잖아요. 무서워. 전쟁이야. 굶더라도 무기 사야지. 경각심을 가졌어요. 2%에서 3.5%까지는 올리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단기적으로 계속은 할 수는 없죠. 예, 그동안 부족했던 무기를 확충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나머지 1.5%, 3.5인데 1.5잖아요. 그건 꼼수를 쓰겠다고. 어떻게 하느냐. 합리적인 꼼수예요. 예를 들어서 길이 있어요. 길이 있는데 버스가 다니는 길이에요. 탱크가 다니는 길하고 버스가 다니는 길은 강도가 아스팔트 두께가 다르거든요. 훨씬 무거우니까. 버스 다니는 길을 만드는데 강도를 탱크가 다니는 길로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군사도로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건물을 줘도 예를 들면 뭐 벽이 일반 벽은 30cm다 그러면은 방어용으로 1m 이런 식으로 해서 항목 조정을 조금 하면 1.5%는 떼올 수 있다. 인프라 같은 거. 지금 요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토는 놀랍게도 3.5%는 받아들일 태세가 돼 있다. 지들 코가 석자니까. 러시아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브렉시트. 나간 영국도 설득해서 3.5% 설득하고 있다. 요게 이제 나토의 입장이에요. 근데 우리한테는 아직은 니네 방위비 올려라고는 직접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만 얘기했고 방위비는 헤그세스가 샹글레에서 얘기한 거고. 근데 또 하나 헤그세스가 이제 우리 아킬레스건 기분 나쁜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안미 경중하는 국가들이 있다.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에게 의존하는 나라가 있다.
정확하게 어느 나라 의미한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견제하는데 안보는 우리한테 의지하면서 중국한테 돈을 벌어? 그거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 지들은 안미 경중 아닌가? 지들은 자기 안보 자기가 하니까 안미고 경중 중국에서 얘가 이렇게 괜히 어마어마하게 수입해 갔다는 얘기가 그래서 싸게 섰다는 얘기거든요. 어쨌든 그 얘기는 우리한테 기분 나쁘죠. 뭐냐 줄을 확실히 서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미국도 중국하고 그런 경제를 단절하든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헤그세스의 얘기는 방위비를 올려라는 얘기는 우리한테 새로운 충격. 주둔 분담금과 차원이 달라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안미 경주. 확실히 미국에 줄 서라. 이런 상황에서 미국 백악관에서 나온 한국의 새 정부에 대한 게 Congratulation 이게 미 백악관 차원에서는 안 나왔어요. 저 한국이 자유로운 선거를 치렀다. 근데 중국이 세계 질서 이게 앞뒤가 지금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뭐예요 지금? 중국하고 가까이 지내지 않아야 될 거야 새 정부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는 실용주의를 내세우고 있거든요. 실용주의. 맞죠? 실용주의가 맞죠. 실용을 해야 되는 거지 뭐 이념이 존재하지 않은 제도에서 무조건 줄수라고 줄 수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새로운 뜨거운 감자가 될 수가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한국 새 정부의 숙제가 될 거다. 그러면 이제 또 겁내는 게 있죠. 주한미군이라는 아킬레스건이 있어. 우리 주한미군 철수시킬 거야? 그러면 어쩌나 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얼마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인가요? 제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주한미군 4,500명을 감축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주한미군과 우리 군당국 모두 그런 법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주한미군 28,500명이에요. 미국의 해외 원정군, 조정군은 냉전 때 한 40만 명 내외였거든요. 뭐 군무원까지 포함 좀 유동적이에요. 지금은 20만 명 내외예요. 근데 일본의 5만 2천 1위, 독일의 3만 8천 2위, 놀랍게도 한국이 2만 8,503위예요. 근데 미국이 국방비를 좀 줄이려고 그러잖아요. 벅차니까.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미군의 규모를 재조정한다라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한미군 규모의 변동 가능성은 있다. 그게 이제 우리 아킬레스. 우리는 주한미군 감축 철수 그럼 화들짝 놀라잖아요. 그게 지금 현실이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지금도 순환 배치라고 그래서 지금 말한 4,500명 규모가 미국 본토로 갔다가 새로운 부대가 계속 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28,500명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나갔다 떨어졌다 할 때 공백이면 24,000명만 있는 거죠. 몇 명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얘기가 나왔고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은 있다. 재조정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 해외 원정군, 미군의 원정군을 재조정하는 작업이니까 그건 불가피하다. 그러면 트럼프 정권이 주한미군 철수를 할 가능성이 있느냐? 가능성 없다. 미리 말씀드리면. 없다라고 없다 틀리면 안 되니까. 거의 없다. 없어요 사실은. 왜냐? 자, 미국의 임시국가 방위 전략 트럼프 정권의 핵심은 뭐죠? 중국의 견제죠. 중국을 견제하려면 지금 일본에 5만 2천 명이 있지만 이건 섬에 있어요. 주한미군은 육지에 있잖아요 지금. 만주하고 붙어 있잖아요. 북한 통과해서 가면은 탱크, 미국의 주력 탱크로 가면은 하루 안 걸려요. 베이징에. 하루 정도 갈 거예요. 하루 정도면. 그럼 이 어마어마한 전초기지에 어마어마한 병력이 전진 배치되어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 첨단으로 무장한 미군 병력이. 이 주한미군이 있는 곳과 없는 것과 중국을 견제하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나겠어요? 천문학적이죠. 자, 일본은 섬에 있기 때문에 육상으로 상륙한다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일본에 7개 이 유엔군 후방기지가 있거든요. 유엔 소방기지가. 여기 물자들이 있다가 전쟁 나면 바로 부산항 포함해서 오는 거거든요. 이 훈련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있고 이 후방기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거든요. 근데 주한미군을 빼면은 중국을 억제하는 전략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과 중국이 일단 붙으면 해전이 될 거예요. 해상에서. 그러나 주한미군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중국의 몇 개 군단을 만주에 묶어둘 수가 있어요. 견제해야 되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있는 것과 없는 것과. 그래서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런 말 했어요. 한국을 불치망모. 한국에다 항모를 얹어놓은 것 같다. 이건 가라앉지 않는 한국마음이잖아요. 한국마음은 해군력을 싣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붙어있는 한국마음이잖아요. 바로. 중국 어디든 다 가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런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버린다? 버릴 수가 없죠. 버리는데 캠프 데이비드, 캠프 험프리스 평택에 저렇게 거의 100억 달러 규모의 시설들을 만들어 놓습니까? 우리가 돈 들여서. 전략적 유한성은 커질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자기들의 국익을 위해서 절대 우리가 나가려도 안 나간다. 나가려도 안 나간다. 자, 그럼 나가면 어떡합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자, 북한은 핵무기를 가졌어요. 우리를 핵으로 계속 위협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최악의 핵 위협에 직면한 게 대한민국이에요. 자, NPT
비확산 조약 10조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회원국이 비상상태에 처하면 탈퇴할 수 있다, NPT를. 우리 지금 비상상황이거든요. 근데 미국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너네 비상상황 아니야. 내가 지켜줄게. 확장 억제 해줄게. 그러니 날 믿어. 그러니 NPT 참여 이 얘기잖아요. 근데 떠나요. 자, 주한미군 철수해요. 그럼 우리를 북한의 핵 위협에서 안 지켜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자치핵 무장하는 명분이 생겨요. 아무 누구도 간섭할 수가 없어요. 합법적이 돼요. 자, 주한미군이 자, 내일 집에 갈게. 이만 결정을 한꺼번에 못 가요. 몇 년 걸려요. 그 사이에 충분히 핵무장할 수 있는 시간이 돼요. 자, 철수 안 한다. 부분 감축은 가능하다. 만약에 철수하면 핵무장하면 된다. 아무도 못 막는다. 정당한 명분이 있다. 그리고 지금도 세계 국방력 5위인데 핵만 가지면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핵 가지면 북한이 먼저 무너질 거다. 가난한 사람 부자가 똑같이 싸우면 가난한 사람도 푸르시에 부자도 푸르시에 있으면 누가 유지할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먼저 무너지는 거지. 박해라도 못 갈겠지.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주한미군 때문에 벌벌 떠는데 아니다. 주한미군은 이미 본인들이 북한 억제가 아니라 중국 억제라는 말을 이제 공개적으로 하기 시작했고 주한미군 사령관도 헤그세스도 미국 모두 다 임시국가 방지력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이제 북한만이 아니라 미국의 국위를 위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다고 미국도 동의했다.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하다. 부분 감축은 있을 수 있다. 철군 안 한다. 하면 명분으로 핵무장할 수 있다. 그럼 대한민국은 자주국방이 완성이 된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들 하셔가지고 제가 좀 선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일희일비 안 해도 된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이 몸집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이제 새 정부가 출범했고요. 새 정부는 실용주의를 강조합니다. 국위구선의 실용주의가 되기를 바라고요. 한반도의 평화와 또 통일로 가는 길을 이 정부가 초석을 닦아줬으면 하고요. 뭐 더 나아지겠죠. 예, 희망을 가지고 이 새롭게 출발하는 새 정부에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